325 수익률. 수업은 듣는 게 아니고요. 참관하는 게 아니고 동참하는 거고, 조금만 동참하면 대부분 다 알고 갑니다. 수익률에서는 개념은 뭐 할 거 없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수익률이니까 뭐 그러면 신경 쓸 게 없고. 종류 나와 있습니까? 종류 좀 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장 넘겨볼까요?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 세 번째는요? 실현 수익률. 각각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정의하고 갑시다. 기대 수익률이란? 너무 많아요. 예상 수익률. 예상 수익률. 그거면 동그라미. 기대한다, 예상한다. 요구 수익률은요? 자, 항상 설명 좀 하지 마세요. 저 알고 있어요. 설명하지 마세요. 키워드만 말해요. 최소 필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100% 다 입력할 자신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필요한 것만요. 그 필수라는 단어가 빠져 있을 뿐이지 같은 의미니까. 최소 수익률 동그라미. 실현 수익률은요? 달성된 수익률. 얘도 한번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박스에 이 정의들을 적어놓고 무슨 수익률을 설명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연결된 거 찾아라. 그래서 한번 놓은 적도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기대 수익률 찾으세요. 제목 찾았습니까? 칼로 열고 씁니다. 수익성. 요구 수익률 찾으세요. 칼로 열고 비용성. 요구 수익률에는 수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긴 하나 얘는 수익 아닙니다. 얘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의는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정의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의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말입니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그럼 일일이 종류를 다 외워야 되니까, 5가지를 외워야 되니까 하나로 끝냅시다. 어떤 수익률이 들어가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최소한 이 꼴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될까요? 요구 수익률이 최소라고 했으니까. 또는 얘는 비용이니까요. 비용보다는 수익이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기억합니다. 단,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보다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등호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런데 실현 수익률 어떻게 한 겁니까?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쟤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다면 이거는 단기다, 장기다.
단기, 장기, 단기.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정상 이윤 발생한다, 안 한다? 정상 이윤은 어떤 조건에서나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시장 기능이다,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다.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일치시켜야죠. A와 B를 일치시킨다. 이건 단기다, 장기다. 장기다. 초과 이윤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정상 이윤은 당연히 어떤 상태에서나 발생하는 거라 그랬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 기능이라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궁극적으로 이 둘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기대 수익률을 갖다 넣을게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부동호 관계라면 얘는 다시 동호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동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같은 조건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응? 하락. 하락해야죠. 하락해야 둘이 이꼴 될 테니까. 저 두 가지입니다. 교과서는 한 장 뒤로 넘겨봅니다. 328페이지. 328페이지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두 번째 거 보시면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니까 기각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첫 번째처럼 땡땡 수익률이 크거나 아니면 세 번째처럼 같거나 그게 투자 조건이라는 것.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 앞으로 한 장 넘깁니다. 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확인하시고요. 327 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어느 쪽이 크다고요? 어떤 경우는 기대 수익률의 기준을 두라고, 요구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이 둘은 일치를 시켜야 될 테니까 시간이 갈수록 무엇은 어떻게 변한다? 기대 수익률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의 둘째 줄 기대 수익률은 점차 증가 체크합니다. 그 두 가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건너뛸게요. 아주 간단해요. 별로 뭐 할 것도 없어요. 다음 329페이지. 큰 3번에 갈로 1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요. 위험 회피형.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위험 추구형. 세 번째는 위험 중립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기고 위험 회피형을 찾습니다. 위험 회피형의 제목에 체크해 놓습니다. 이 부분 했습니까? 체크만. 예. 네. 자, 위험 회피형 제목에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아래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복습하실 때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시험 문제니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위험 회피형. 자, 그리고 이 두 개 지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언제 X인지. 이 지문이 언제 X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지문도 결정해 보시고. 자, 동그라미 1번 결정하세요. OX. 자, 동그라미 2번 결정하세요. OX. 둘 다 맞는 지문. 이제 이 내용을 검토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도리 한번 치봅시다. 자, 고도리 치봅시다. 3점의 수도 위험 회피형입니까? 위험 추구형입니까? 위험 회피형. 못 먹어도 고다.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는데 왜 달라들 듯한 표정을 짓고 이럽니까? 그렇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자, 다시 위험 중립형은 필요 없는 거니까 회피냐 추구냐. 자, 다시 못 먹어도 고다. 방금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는데 또 추구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죠? 자, 한 번 더요. 3점의 수도 위험 회피형. 못 먹어도 고다. 위험 회피형. 그러니까 위험 추구는 뭘까? 또라이입니다. 또라이라고요. 자, 그 이유는 시간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궁금해서 미치겠죠? 미쳐버리세요. 미쳐버리시고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347로 갑니다. 347페이지. 큰 4번 제목 찾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별표시 1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만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몸 푸시고 머리 맑게 하세요. 자,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총축과 횡축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총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횡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 항상 그림을 볼 때는,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총축과 횡축을 먼저요. B점하고 A점하고 비교하세요. 어디를 투자할 건지. A. A의 투자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험이 같다면 높은 수익률에 투자할 겁니다. 이번에는 A하고 C를 비교하세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 이유는요?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한다. 결과 A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A점의 이름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용어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과서는 335로 갑니다. 335페이지 가보니까 갈로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좀 보자는 겁니다. 밑에 내용 안 봐도 괜찮아요. 아니 복습할 때 한번 보시든지. 자, 제목이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평균 또 올려봐요. 이게 어디서 아까 본 건지. 이게 수익이었죠. 예. 분산은요? 표준 편차 위험이었죠.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을 다시 말하면 수익과 위험의 결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 뒤로 넘기겠습니다. 갈로 5번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배 원리.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 지배 원리 앞에다가 평균 분산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구경합니다. 그림에서 B하고 C를 찾으세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C. 이유는요?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자산. 자,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C를 투자하는 겁니까? 선택했습니까? 이유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C하고 F를 비교하세요.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C. C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그리고 그림 아래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은 투자한 선택 기준을 가리켜 뭘 한다고요? 그럼 단어 하나 대입하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런 말이겠죠. 자, 347로 돌아갑니다. 칠판 그림으로 다시 옵니다. A와 B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A. 이유는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A와 C에서 A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선택된 A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의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정의해 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시작.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교과서 한 장 뒤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일단 칼로 1번 제목은 확인하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죠. 한 장 뒤로 넘깁니다. 348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가운데 줄 보면 나옵니다. 들어갑시다. 시작.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348페이지) 제일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첫째 줄 가운데 좀. 자, 계속 갑시다. C하고 D하고 비교하세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D. D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러면 D점의 이름.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네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네들만 다 연결합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의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용어 정확하게요. 용어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투자선. 교과서 제목부터 구경합시다. 칼로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구경하세요. 예.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나와요. 한글과 영어를 섞어 놓고 또 한글로 냅니다. 이상하게 놈.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출제하니까.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나와요. 그 영어를 한글로 써서 나와요. 프론티어 이렇게. 영어도 안 줍니다. 영어도.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 용어를 일단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럼 우리는 정의 좀 해봅시다. 효율적 투자선 정의해 보세요. 뭐라고 정의하면 되는 겁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교재 갑시다. 동그라미 2번 칼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효율적 투자선이란 그 다음부터요. 시작. 선까지 체크하고요. 그 뒤에 평균부터 갈게요. 시작. 포트폴리오까지는 무슨 정의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예, 이들의 집합까지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 동일한 표현인데 표현을 약간 바꿔놓는 거죠. 그림 구경해 볼까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 상향. 왜 우상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직이라면 수익은 계속 커져가는데 위험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모두 다 여기만 투자하겠죠. 이게 수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익은 동일한데 위험이 점점 커져가죠. 그러니까 모두 다 여기만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상향하는 거죠?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라 이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갈로로 묶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 확인하시고요. 항상 제가 가로로 묶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어지는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난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우하향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는 않는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다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오세요. 여기를 라지 A로 잡을게요. B, C, D, E 이렇게 잡읍시다. 자, 5점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A부터 E까지.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 선호다. E.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누가 가장 위험 회피형이다? A. 위험 회피. 자, 그럼 두 사람을 비교하세요. A점과 E점을. 누가 더 큰 수익을 달라 요구합니까? A점에 투자한 자. 이만큼의 수익을 달라 요구합니다. 반면에 E점에 투자한 자. 이만큼의 수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더 큰 수익을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위험 추구형. 동그라미 1번 시작.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A점을 잘 보세요. A점.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답니다. 대신에 성공했을 때는 이만큼의 수익을 보상해달라 요구합니다. B점을 보세요. B점은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겠답니다. 근데 이때 이 위험과 이 위험은 같다고요.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다고요. 크기를 동일하게 좀 잘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요구하는 수익을 보세요. C점에 투자했을 때 비교해 보세요. 각각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D점에 투자했을 때 동일한 위험 증가입니다. 맞나요? 네. 동일한 위험, 동일한 위험, 동일한 위험.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위험 증가예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A점에 투자한 자는 이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렇게요. 누가 더 큰 수익을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근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시작.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 두 개의 지문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경제학적 개념은 끝. 먼저 경제학적 개념 마무리 하나 하고요. 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회피형 투자자가 더 큰 수익을 달라고 요구할까요? 합리적인 투자자라서 그래요. 합리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추구를 보세요.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겠답니다. 결론은 비용을 이만큼 부담하며 수익을 이것만 주더라도 투자하겠답니다. 비논리적이라고요. 그런데 위험 회피형은 이만큼의 위험을, 이만큼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만큼의 수익은 발생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가 붙고 안 붙고 답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경제학적 개념은 끝난 것이고 이것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 A점에 투자한 자는 이만큼의 대가를 줘야만 행동에 옮기겠답니까? 방금 사회학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가 불명불판입니다. 불만을 가진 자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자예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늘 인상 쓰고 있어요. 늘 인상만 쓰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에 동참을 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수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자는요, 만사 경쟁형입니다. 요것만 준다는데 이만큼을 감수하겠대. 이제 아주 좋은 자예요. 이런 사람하고 친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늘 삶이 행복해요. 만사 긍정이니까요. 예. 이런 자는 자녀를 무진장 괴롭힙니다.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말합니다. 본인은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든 안 하든 별 신경 안 씁니다. 괜찮아. 해본들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하든 안 하든. 며칠 전에 구청에 갔습니다. 아들하고 처음으로 관공서를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서류를 뗄 게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저분들이 뭐냐고. 제가 대화 중에 저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한다라고 했더니 뉴스에서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럼 저분들은 목적이 뭐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가령 어떤 전자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면 보다도 우수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분들은 거기 가서 서류를 뗐거든요. 그럼 저분들은 그럼 서류를 빨리 떼는 게 목표고 목적이냐고. 그래서 순간 할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대답할 것도 없고 순간 막막했습니다. 너도 나중에 돼 말게 돼. 그렇게. 자, 예? 예? 중입니다. 중이가 물어본 게 이게 부족해서 물어본 겁니까 이게? 어쨌든 그 질문을 받고 아주 제가 황당했습니다. 예전에는 광우병 집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두 번째 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경찰이 방패로 사람들을 막 때리는 광경이 나와서 그때는 본인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나 봐요. 왜 때리냐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경찰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경찰이 정당화돼 버리면 우리 집회가 지금 정당하지 못하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때도 아주 난감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매번 차를 타고 가다 경찰이 놓으면 아들은 얘기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쁜 놈 나타났다고 똑같이. 경찰에서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자, 두 가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사회학적으로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때 어떤 고객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고객을 만나야 돼요. 이 지랄 같은 고객이에요. 이 말만 많고 아무런 의미가 표정도 굳어 있고 물어봐도 말도 없고 이 고객이 좋은 고객이에요. 이 고객은 그냥 그 사람은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1억 투자해서 많은 수익이 생긴다고 해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1억 투자하면서요 3억을 요구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저 두 개의 친문을 이제 쓸 거예요. 329페이지. 32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위험 회피형 찾으세요. 위험 회피형. 찾았습니까? 그 뒤에 여백 많죠? 그 여백에다가 이 두 개의 지문을 쓸 겁니다. 저 두 개의 지문을 옮겨 쓰세요. 제목 뒤에다가 동그라미 1번 제목 뒤에 여백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그림을 지금 그렸을 때 저 표현을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안 그러면 어려워져요. 메모가 끝났으면 한 장 뒤로 넘기서 330페이지.
330페이지 2형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우성엽이하고 저하고 누가 발음이 낫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성엽이가 발음 얘기하는 거 저는 도저히 동의 못하겠습니다. 아유 촌놈 새끼 또. 제가 몰라서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수업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밴더로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밴더를 하고 있는데, 다음 카페에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동영상 듣는 분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댓글을 못했어요. 저게 뭘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이거예요. 근데 발음이 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발음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자, 그래도 최소한 우성엽이는 발음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우성엽이가 발음이 저보다 좋다고. 제가 더 좋죠. 그러니까 우성엽이 그는 독특해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자, 갑시다. 2형 찾았습니까? 자, 내용 들어갑시다. 첫째 줄만 볼 겁니다. 첫째 줄만.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작. 수도 거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돌이 치는 겁니다. 3점의 수도. 위험 회피형 중 보수적 투자자. 못 먹어도 고. 위험 회피형 중 공격적 투자자. 개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놀이 문화는 위험 회피형처럼 되어 있는지 위험 추구형처럼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도리 칩시다. 원고면 몇 점이 업되는 겁니까? 1점 투고, 2점 쓰리고, 3점 같은 소리. 따블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잘 봐요. 쓰리고를 불렀을 때 피박설 위험은 감소하겠다. 대신에 내가 쓰리고를 불렀을 때는 거기에 상하는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놀이 문화도 다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위험 회피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험 추구형을 보세요. 쓰리고를 부르면 0.1점. 이러면 누가 쓰리고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나눈다고요? 공격적, 보수적. 자, 앞서 메모하신 거 찾으세요. 메모한 것을 찾아서 칠판처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갈로 열고 쓰면 돼요. 밑에 갈로 열고 이렇게 쓰세요. 위험 회피형 보수적. 단 이게 동의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위험 추구형과 공격적이라는 게 동의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자리에 고개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추구형이 없어지고 공격적, 회피가 없어지고 보수적이 들어가더라도 지문은 다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적합하게 기억하라고요. 공격적 투자자나 보수적 투자자나 공이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위험 회피형이다 그랬죠. 근데 결론은 그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추구형이 들어갈 자리에 공격적, 보수적이라는 단어는 회피형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지문 자체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몸 푸시죠. 자, 칠판 제일 앞으로 가세요.
수익률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정의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된다면 지문 하나로 나오겠죠. 지문 하나로만 나오겠죠. 한 문제로 나올 만한 가치는 이제 없으니까 지문 하나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야 되니까 뒤에 노란색으로 적었던 것들 예상 수익률이다. 최소 수익률, 최소 필수 수익률, 달성된 수익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기대 수익률은 수익성을, 요구 수익률은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얘는 수익이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성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뒤에 1번, 2번 그 시험 문제는 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개사 공부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입장에 중개사 공부를 할까 말까는 기대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입니까? 실현 수익률입니까? 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슨 기대입니까? 지금 했고만 보니까. 공부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합격이 이게 지금 문제지. 뭔 또 요구 수익률이요? 그건 기대 수익률. 합격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건 기대고 무슨 최소 필수입니까? 그게 합격은 지금 예상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가능성은요? 좀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니까 다시 현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하는 것은 시작을 한 거죠. 그건 실현 수익률이라고요. 근데 공부를 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합격을 할라나 안 할라나 이제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그런 개념. 실현 수익률은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 두 번째 어떤 형태나 여기서뿐만 아니고 개론 어디에서나 부동호 관계는 전부 다 등호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둘 중에 어느 쪽이 움직인다? 기대 수익률이. 그럼 기대 수익률이 큰 상태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하락할 것이고. 자, 그 다음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저 두 개 표현들 좀 기억하는데 표현이 이제 다른 형태 다양하게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은 좀 이해는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러 갑시다. 하나 더 정리해야 되니까 348페이지 갑시다. 34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칼로 4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봅시다.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결정합시다. 이 그림에서 우리 세 가지 정의할 줄 아셔야 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 최적의 포트폴리오. 라지 ABCD를 찾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ABCDE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요? 아니, 이건 정답이라는 게 없고요. 개인적인 성향요. 개인적인 성향. C요? C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E에 투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 점에 투자하는 자는 지금 뭘 보고 간다는 뜻입니까? 이 사람 수익 보고 가는 거예요. 비용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위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만 있다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려진 이 그림들요. 이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네. 지금은 무차별 곡선이 뭔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출제된 적도 없고. 근데 출제될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시간 지나서 한 5월달쯤 약간 구경 좀 하는 걸로 하고. 제목이 뭐라고요? 자, 이제는 우리 뭘 찾을 겁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 빨간색 그림. 만나는 접점. 여기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시작. 무차별. 자, 다시 효율적 시작. 효율적 투자선부터 시작.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 거기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3번 갈게요. 따라서 그 다음부터 갑시다. 시작.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단어 3개만 체크합시다.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접점. 그 단어만 체크합니다. 3개만. 기억하세요.
337로 갑시다. 큰 2번 제목이 뭐라고요? 별표시 1개.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에는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 정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 제목부터 좀 기억합시다.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종류를 언급을 해놓고 위험 정가는 몇 개인지 찾아라, 이런 식 형태예요. 아니면 지문 하나로 놓을 수도 있고요. A와 B와 C는 위험 회피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10월 28일) 늦은 6시 어디에 있을 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시간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네. 자, 보세요. 그 환경을. 자, 떠올려봐요. 그림이 보입니까? 예. 자, 술집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T가 막 울고 있죠. 그 사람 얼굴 봐봐요. 그래서 우는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봐요. 그리고 주변을 봐요. 누군지. 쉬는 시간에 그분한테 말해주세요. 울고 있더라고. 자, 그러면서 T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에이씨,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왔다고. 이게 첫 번째 말하는 위험 정가입니다. 최소한 그런 거는 안 돼요. 진짜 바보 같은 얘기. 위험 정가. 위험 정가. 자,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캔디야. 나는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울지 않을 거야. 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뭐. 인생이 뭐 얼마나 긴데 이렇게. 그 두 번째는 위험 보유입니다. 자신이 위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모임에 보니까 E는 안 보이네요. 이 사람은 어디 갔느냐면 10월 27일 늦은 12시 응급실에 입원한 거예요.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시험 다 끝나고 퇴원해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몸만 안 아팠더라면 합격인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세 번째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험 회피. 지금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험 회피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요. 우리 보세요. 평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잘 읽혀놓으세요. 이 곧 없어집니다. 곧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이 한두 달 지나면 안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하는 거라니까. 중개사 시험을 포기하시면 엄청 많아요. 중개사 시험 또 떠갑니다. 홀수달이 시작되면 100분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짝수달 들어가면 한 50, 반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반은 다 사라지고 없고, 또 새로운 또 홀수달이 되면 또 사람들이 새롭게 와요. 이건 지나간 강의하는 오랜 시간 동안 늘 경험했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던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는 100명이 했다고 말을 해요. 시험장에는 60 내지 70명이 시험 보러 갑니다. 나머지 30명은 다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다 응급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되면 응급실이 인기 절정입니다. 대한민국 응급실은 전부 중개사 공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 뭐라고요? 위험 회피. 제일 바보 같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죠? 투자하지 않는 자.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그것들 그 종류들이라고요. 다음 네 번째 위험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 축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험은 미래에 있는 거죠. 아니 현재 시점에서.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죠. 불확실 이꼴 위험해요. 위험의 또 다른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하다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위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위험을 어떻게 하자고요? 좀 낮춰보자는 얘기입니다.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나와 있는 위험 통제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위험 축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네 가지 큰 타이틀 이름부터 기억하세요. 이름부터 기억하시고 쉬었다가 하나씩 내용으로 들어갑니다.